중국 베이징에서 한 마리 나비가 날갯짓을 한 번 한 것이 나중에는 미국 뉴욕을 강타한다는 기상학 용어 나비 효과. 하나의 작은 사건이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도 쓰이는 말입니다. 오늘 20살이 된 한국 백혈병 환우회, 20년 동안 있었던 주요 10대 활동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6월 13일 최초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표적 치료제 글리백의 신속한 식약처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 그리고 높은 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치료를 위한 기적의 신약이었음에도 한 달에 300만 원에서 600만 원에 이르는 감당하기 힘든 고가 약값은 백혈병 환자와 가족이 움직이는 이유가 됐습니다. 백혈병 환자와 가족이 중심이 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연대했고, 식약처, 보건복지부, 제약사를 상대로 환자의 목소리를 드높인 활동이었습니다. 서명운동, 기자회견, 집회, 시위, 세미나, 토론회, 행정소송, 노바티스의 글리백 특허를 정지시키는 재정신청, 헌법소원, 18일간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인도에서 글리백 복제약 비낫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글리백은 미국 FDA 승인 이후 41일 만에 한국 식약처 허가를 받아냈고 2003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까지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글리백 약가 인하 운동은 환자와 가족이 중심이 된 당사자 운동이자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 연대 운동이었고, 2002년 6월 15일 서로가 생명의 버팀목이 되어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건 한국 백혈병 환우회를 탄생시키는 자조 운동이었습니다. 2006년까지 조혈모 세포 이식을 준비 중인 백혈병 등 혈액 질환 환자에게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10명에서 20명의 혈소판 헌혈이 가능한 헌혈자를 모집해 병원에 명단을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로 인해 투병하고 간병해야 할 환자와 환자 가족이 이식을 받기 위해 혈소판 헌혈자를 직접 찾는 고생을 했고, 헌혈자를 구하지 못한 환자는 이식 날짜가 연기됐습니다. 백혈병 환우회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잘못된 수혈 관행을 바꿔달라고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혈소판 사전 예약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9월 혈소판 사전 예약제 시범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자나 환자 가족이 헌혈자를 직접 구하는 관행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다시 환자와 환자 가족이 직접 혈액을 구하는 지정 헌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13만 7,213개의 혈액을 직접 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3만 7,213명 당신을 헌혈자로 초대합니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백혈병 환우회에 많은 환자와 가족의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병원의 백혈병 치료비가 다른 병원의 치료비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제공받아 전문가들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비급여로 청구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료비를 삭감 우려 때문에 환자에게 모두 비급여로 받은 불법적 임의 비급여 관행과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인해 의사가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비급여로 치료하는 의학적 임의 비급여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병원에 불법적 임의 비급여 관행 개선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고 방송을 통해 사회에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환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건복지부에 실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임의 비급여는 대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긴급성 의학적 필요, 충분한 설명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받았습니다. 백혈병 환우회의 6년간의 활동을 통해
이 불법적 임의 비급여와 현실적이지 않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개선돼 백혈병 치료비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백혈병 완치가 돼도 투병 경험이 있는 환자는 공무원 필기시험을 합격해도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제4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질병에 의한 차별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백혈병 환우회는 전문 의료인의 자문을 받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대상으로 서명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개정해 2011년부터 백혈병 환자도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백혈병 환우회는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헌혈봉사단체 붉은 천사단을 조직하고 헌혈 홍보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헌혈 홍보대사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유명인이나 공인을 일일 헌혈교사로 초대해 예비 헌혈자들을 대상으로 헌혈의 필요성과 참된 의미를 교육하는 헌혈 에듀케이션도 진행했습니다. 이혈 전심 캠페인과 생애 첫 헌혈 문화운동, 헌혈 전도운동, 친구야 나도 헌혈했다 등 다양한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헌혈자와 수혈자의 물보다 진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수혈자인 백혈병 환자들이 새 생명을 선물한 헌혈자들을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헌혈 톡톡 콘서트를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필수적인 백혈병 혈액질환 환자에게 조혈모 세포 기증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대기 환자에 비해 기증을 약속한 사람들이 부족하고 잘못된 인식으로 기증을 약속했지만 실제 기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백혈병 환우회는 조혈모 세포 기증 희망 등록자 확대와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익 활동을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조혈모 세포 기증 관련 필수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하거나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완치에 대한 희망과 투병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는 다양한 정서적 지지를 위한 활동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동병상련 울타리는 두렵고 막막한 투병 생활에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고 투병 정보와 경험도 나누고 완치에 대한 희망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울타리에는 책으로 쉼으로 독서 모임 쉼표, 식사를 함께하며 식구가 돼가는 행복밥상, 자연과 함께 걷는 서울 둘레길 토요일 걷기 서둘토, 문학과 여행이 함께하는 길 따라 마음 따라, 추운 겨울 따뜻한 만남, 겨울밤 행복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모임으로 확장해 동병상련 상담소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 백혈병 환우회는 힐링 캠프가 있습니다. 투병 시간을 거치며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가 지쳤던 그 시간들, 여행을 통해 환자에게 전하는 고마움, 가족들에게 전하는 미안함을 모두 감싸 안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백혈병 환자들의 멋진 도전, 후지산 원정대는 투병 중 가졌던 버킷리스트를 실현에 옮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백혈병 환자는 높은 산을 등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세상의 편견을 깨고 함께 간 대다수의 환자들이 후지산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희망의 사례가 됐습니다. 이것이 백혈병 환우회의 저력입니다. 백혈병 환자는 항암 치료나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외래 진료나 퇴원 시 집에 차가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때 감염 위험이 높아서 많이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감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내를 항균 처리한 특수 설계 차량 클린카를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적십자사 헌혈자들로부터 기증받아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운행했습니다. 무균 차량에는 완치된 백혈병 환자가 동승해
투병 경험도 나누고 완치에 대한 희망도 함께 심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백혈병 환자는 감염 위험 때문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극장 나들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감염관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011년부터 클린 시네마를 시작했습니다. 클린 시네마는 30석 규모의 VIP 영화관 실내를 항균화 시공해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백혈병 환자와 가족을 초대해 영화를 관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몽골에서 백혈병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건너온 5살 어린이 서드커. 백혈병 환우회에서 서드커의 조혈모세포 이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한 끼 식사비를 기부합시다라는 SNS 모금 운동을 통해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서드커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성공적으로 받은 후 건강해져서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드커 가족은 몽골의 백혈병 투병 환경 개선을 위해 몽골 백혈병 환우회를 창립하고자 했고, 백혈병 환우회는 이를 돕기 위해 몽골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몽골 백혈병 환우회 창립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한국 백혈병 환우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기적의 신약이었던 글리백처럼 2021년 3월 급성 림프부성 백혈병과 림프종 환자에게 기적과 같은 신약이 출시됐습니다. 바로 카티 치료제 킴리아입니다. 백혈병 환우회는 곧바로 식약처에 킴리아의 신속한 허가를 요구했고, 허가 이후에는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와 노바티스의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킴리아는 1회 비급여 투약 비용이 4억 6천만 원으로 초고가약 논란을 일으켜 건강보험 등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킴리아 치료를 준비하다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떠난 차은찬군 어머니 이보연 씨와 한국 백혈병 환우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73일간의 노바티스 앞 릴레이 1인 시위, 3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기자회견 등 연대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킴리아는 2022년 4월부터 건강보험 등재가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던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제도 마련은 국가인권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그 필요성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백혈병 림프종 환자를 넘어 전체 환자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이 됐습니다. 20년 전 백혈병 환우회의 첫 날갯짓이었던 글리백 약가 인하 운동, 그리고 2022년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 운동까지 백혈병, 혈액암 완치와 일상 회복을 위한 투병 지원, 헌혈, 조혈모세포 기증, 권익 증진 활동 등 한국 백혈병 환우회라는 한 마리의 나비가 일으킨 나비 효과는 우리나라 전체 환자들의 투병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한국 백혈병 환우회의 날갯짓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생명의 버팀목이 되어 함께 작지만 강한 힘으로 더 멀리 날아가겠습니다.